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컴백한 뒤 검찰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던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그리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거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일보는 대검찰청이 이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윤석열 감찰을 하면서 저지른 탈법 위법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과정에서의 탈법 위법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이 칼을 뽑은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검찰의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대검 감찰부,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리한 감찰과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쫓은 사람들은 이제 검찰 내에서 자리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 가장 잘 나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최측근들로부터 비토를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퇴하자, 이거 큰일 난다. 지금 대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검 대검감찰부의 이상한 행동들이 드러나자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제 큰일 나겠다, 함께 나가자, 이거 못 견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을 쳐내는 추미애 장관의 폭거에 대해서 이 전국의 평검사 회의가 100%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심지어 지검장, 고검장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검란이 지나간 뒤 이제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위세를 믿고 설쳐됐던 추미애 사단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2인자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데리고 있던 추미애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차장으로 온 뒤 추미애 장관의 지나친 이런 독재 성향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대검 차장으로 보내서 윤석열 뒤를 대비하려고 했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도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장관을 대검 차장으로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려고 했다는 이런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믿던 최고위급 간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 반기를 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추미애를 따르던 일군의 사단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이들 외에도 밑에 있던 차장검사들도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가담한 많은 검사들이 옷을 벗던지 사법 처리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검찰 내의 추미애 사단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는 그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추미애 사단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일보는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각종 위법 수사, 감찰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검감찰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라인인 조남관 대검차장을 해싱하고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임명을 요청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 출신입니다. 대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대검감찰부 이 삼각축의 판사 사찰 프레임의 전모가 확인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 과정에서 불법, 탈법,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추미애 장관 사단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에 착수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하나 둘 불법 위법 사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대검인권정책관실. 대검인권정책관실은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휘로 최근 대검감찰부가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법령 절차 위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들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대검찰청에도 이 디지털 포렌식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사람들이 팀이 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통상 대검감찰부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위 의혹 확인 등 증거 분석이 필요할 때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부서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25일 대검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돌연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들이닥쳤을 때만큼은 대검의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분석팀이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검 디지털 수사과 보고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절차라고 밝혔지만 이례적입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담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24일 브리핑을 할 때를 즈음해서 전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직전에 이 영장을 신청했고 판사들은 이 판사 사찰 의혹 컴퓨터 한 대만 빼고는 영장을 다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 속에는 윤석열 총장 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쿠데타 의혹이 불법 위법으로 저질렀다는 물증만 찾게 되면 대검은 이들을 감찰하거나 수사 전환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사법 처리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휘 라인에 서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추미애의 측근 중에 측근인 이 추미애 사단은 어쩌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직권남용죄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잡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최고 전문가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의외로 이제는 추미애 사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직권남용죄 잘 압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한다면 이 추미애 사단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공유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직무대행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한 겁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자,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조 차장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무부와 한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윤석열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와 감찰에 불법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대검찰청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해당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물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일선검찰청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검 감찰부 관계자,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사 의뢰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사단, 어제는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힘을 휘두르더니 이제 꼴 좋게 됐습니다. 정반대로 이제 그들이 조사 대상, 사법 처리 대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소집했습니다. 원래는 2일날 열기로 추미애 장관이 결정했는데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면서 4일로 미뤄졌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시간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그 후임으로 즉각 임명했습니다. 4일날 열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본인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자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이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수상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나서 법무부는 느닷없이 10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습니다. 만약에 4일날 열었다면 절차의 문제 때문에 아마 무효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에 쫓기는 듯 일처리가 상당히 무능합니다. 자, 그러면 10일날 열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자진 사퇴하라 막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진 사퇴 못합니다. 징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의원 해임이 안 됩니다. 본인 발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참으로 무식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객관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문제점, 과연 해임 사유가 될까요? 자,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해임이 있고 가장 센 벌입니다. 해임. 그 다음이 면직, 그 다음이 정직, 그 다음이 견책 같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 내지는 면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사람들입니다. 검사 2명, 외부인 3명. 따라서 이 징계위원회의 목적은 추미애가 장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 윤석열 총장을 해임 내지는 면직시켜서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또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정치 권력과 관련된 수사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정치 권력의 부패와 관련된 수사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야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청와대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석열의 이 혐의가 해임이나 면직 사유가 될까요? 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독재와 달라야 합니다. 독재는 독재자 마음대로 너 해임, 너 면직.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고 프로세스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6가지 혐의. 과연 해임이나 면직 사유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윤석열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추미애의 징계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무리하게 해임,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한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래서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헌법 소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처분 소송을 냈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 논란으로 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이 이런 해임이나 면직이 될 가능성이 낮은지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년 동안 검사들을 징계한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무리하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해임 또는 면직시켰다가는 거의 밀란 수준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데이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입수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재무덤을 파고 있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잣대를 대면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나 면직시키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입장문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검사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해임이나 면직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검찰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정직이나 견책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열거된 6가지 비위와 유사한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전례는 없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이 받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검사 88명을 징계했습니다. 무거운 징계 순으로 보면 해임이 9명, 면직이 8명, 정직이 11명, 감봉이 26명, 견책이 34명입니다. 자, 이 중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입니다. 이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뇌물,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법정형이 높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성문제가 있습니까? 성범죄에 연루됐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김영준 검사,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행을 한 김모 부장검사,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서 성형수술 원장을 협박한 전모 검사 등이 징계위 결정을 통해서 해임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개 사법 처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폭행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10년 동안 해임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자, 지난해에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A검사, 올해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서울고검의 B검사 등이 해임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검사가 해임이 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는 5년까지,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면직도 그 다음으로 중한 징계입니다. 2년 동안 변호사 영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는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시부장검사, 2017년 최인호 법조 비리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한 D검사, 대표적인 면직 케이스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6명입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이날은 대개는 법무부 차관이 하게 됩니다. 이용구 차관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에 위원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인 중에서 한 명이 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원 6명은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여기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부 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 높은 중징계를 하라고 지금 위촉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아마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이 과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직접 나와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먹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13년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상부의 지시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런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서 9시간 가까이 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본인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해임이나 면직된 사유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혐의는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의혹에 불과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확인 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 징계위에서 중징계, 해임이나 면직을 사실상 밀어붙일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10년 동안 나왔던 이 통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10년치 검사 징계 현황을 봐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비슷한 징계 사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중징계한다면 이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시켰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전 수사로 보입니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갈 것 같았는데 중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가 바로 이 원전 수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포감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됐다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점검한 것이 이 원전 수사였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일주일 전쯤 이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강하라고. 그리고 그 보강된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총장이 없는 동안 추미애 라인의 대검 간부들이 뭉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컴백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법은 3명 중 영장이 청구된 3명의 공무원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리라고 부르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무원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3명들은 좀 특이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원전과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A국장, B과장, C서기관으로 부릅시다. 지금 B과장은 승진해서 국장급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직책으로 A국장, B과장, C서기관.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C서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그가 했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문건 444개를 휴일 밤에 삭제했다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뒤에 누가 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사해서 짓거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무리 청와대 장관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권력에 노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2명의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 C서기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두봉 지검장의 대전지검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겁니다. 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날이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물론 그 전에 징계위원회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송도 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구속된 2명의 공무원들이 입을 열면 누가 다칠까? 어디까지 검찰의 칼끝이 겨눌까?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혹은 청와대 밖에 나와 있는 백운규 전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이미 2사람 다 자택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수색을 다 끝냈습니다. 여기에 신내림 받았다는 이 C서기관이 신내림을 해준 신이 누구냐? 이걸 불면 문재인 정권은 폭삭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의 관심은 C서기관, 신내림을 받았다는 C서기관의 입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상당히 강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전지검이 구속영장을 친 3명의 공무원들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A국장, 백운규 장관과 양재천을 산책할 정도로 가까웠던 신복이라고 합니다. B과장, 자, 월성 1호기 폐쇄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이거 때까지 좀 있다가 해도 된다고 보고했다가 백운규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C서기관, 신내림을 받고 파일을 삭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A국장과 C서기관은 구속됐습니다. B과장은 본인의 범죄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너 죽을래? 과장.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사람이 구속되어 있고 특히 신내림 받았다는 이 C서기관이 그러면 신내림을 했다는 신이 누구냐? 입을 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왜 무엇이 겁이 나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자료 444건을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에 한밤에, 휴일 한밤에 몰래 들어가 삭제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진술을 한 이 시서기관,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뭐겠습니까? 내 뒤에 장관이 있어, 청와대가 있어,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진중권 씨가 이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페이스북에 이 신내림 영국 서기관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원전 비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원전 1, 2년 가동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폐쇄하면 그만이지. 각하 말씀 한마디에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 정권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령님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북한 사회냐, 이렇게도 비판했습니다. 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을 듣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게 수령사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법도 없고 절차도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네 하고 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겁니까? 자, 문재인 정권에는 유난히 인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만 승진시킨다. 이러니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남아있는 한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시킨 놈들은 영화를 누리고 그 대가는 아랫사람들이 목숨으로 치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회는 제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상관의 지시라면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원전 관련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하게 만들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런 범죄 의혹에 있는 사람들은 말단 공무원, 부하 공무원들입니다. 지시한 사람들은 정말 영화를 누리고, 지금 최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한국도시공사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자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구속된 겁니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고 내 뒤에 청와대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다 책임을 뒤집어 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내림 받았다는 이 시서기관 아직 젊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이 18명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 하나에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집권여당 맞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수준이 낮은 것 아닙니까? 자, 검찰은 지난 2일 산업부 원전정책국의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해서 방실 침입과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쳤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이들은 감사원이 이 산업부 PC를 압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일 PC 속의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국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의 사이, 그래서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C서기관은 자료 444건을 직접 삭제한 인물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를 어떻게 알고 바로 직전에 자료를 삭제했냐고 추문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만하게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뒤에는 윗선 없다. 청와대와 백운규 전 장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누가 보호해 주겠지,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실형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어야겠죠. 다 불어야 됩니다. 누가 했으며 누가 지시했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쩌면 청와대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반면 영장이 기각된 B 과장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곧바로 폐쇄하지 않고 2018년 4월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진중권 씨는 말합니다. 아무튼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청와대를 지목합니다. 그런 짓 해도 뒷배가 되어줄 사람이니 시서기관이 신이 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버틴 거겠다. 혼자 있으면 영빨도 끊어지지 않겠느냐. 감옥 속에 있으면 이제 청와대나 이런 쪽과의 연락은 끊깁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러면 입을 열겠죠.